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1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이제 니르 연구소에는 제가 이제 올리진 않고요. 제 유튜브 니르 TV이긴 한데 이름을 바꿀까 고민을 했지만 그대로 니르 TV로 갈 거고요. 그 TV에서만 올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린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아마 니르 연구소에서 정보가 제공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점검 전반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다른 위험이라기보다는 북한 리스크는 그냥 상수로 지금 들어와 있고 아마 삐걱삐걱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거 있으면 또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 발생할 것 같고 크게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용 위험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터져줘야만 위험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고금리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터져줘야만 전체적으로 정부들이, 그 다음에 하느니, 그 다음 은행들이 이제 무서워하겠죠. 그 부분이 이제 발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세션 실적, 금리 인상까지 연결하고 중국 코로나, 부동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CDS입니다. 약간 올랐고요. 크게 크진 않고 오히려 원달러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CDS는 내려오는 추세고요. 어, 30일, 1일까지 거래가 됐어요. 외국 시장은. 그때 이제 거래됐을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CDS 기준에서 여기 뭐 이집트는 그대로고 여기 터키는 내려왔죠. 터키 내려온 거 보이시고 브라질도 내려왔고요. 전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내려올 때가 이제 타이밍을 잘 돼.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여기 다지다가 툭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고 내려오면은 이제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그나마 괜찮은데 혹시라도 신용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리스크랑도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때가 그거죠. 강원도도 사태랑 연결되는 시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외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만 돌파 안 당하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기업과 제2금융권인데 여기 있는 거 있죠? 인공호흡기 달아줘야 된다는 거 똑같아요. 금액은 이게 나온 시점이 15일쯤에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씩 이제 가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전체 가계에서 전체적 이자 부담액이 약 5조 원 가량 늘어났고 여기다 7조 원 가량 늘어났다는 거. 조 단위니까 너무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비를 못 하게 됩니다. 소비를 못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그런 시장이 되어 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 내려가고 그다음에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 기업 키워드로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깔딱거기 인공호흡기 달아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코로나 할 때도 한계 기업들한테 인공호흡기를 그 금리로만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계 기업 흑자 도산 이거 경기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흑자 도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지금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 있고 3금융권이 있다고 하면 사채 시장까지 연결하면 1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다 안전한 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여기서 자기들이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예금이 100이라고 하면 대출을 1,000원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빠져나가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못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또 나올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SOC 예산 대폭축소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바뀌고 있고 건설업과 한계기업의 급증이 이제 경착륙 우려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6개월 정도 보시고 금리가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심 전환대출 반문교사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판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흥행을 해야 시장에 이제 부동산에서 돈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공급돼야 일단은 급락을 막아내는 건데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고금리 때문입니다. 자동차 판매도 주는 것도 고금리 때문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기업 대출 5.67% 그래서 16만의 대체고 치죠. 10년 전이 언제였어요? 2012죠.
그러니까 그리스 위기 사태 정도에 준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대금리 차는 다시 버늘어지니까 사실상 은행은 수익은 나지만 큰 수익은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투자은행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예대금리 마진으로 많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가진 금융시장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어려운데 카드 한도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서민 생활고 이제 계속 가중이 된다고 하는데 카드도 막히면 카드가 10%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면은 사채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제 하는 일이 이쪽이니까 계속 이제 체크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고요. 연착륙 확률은 30%고 경착륙 확률 70%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누구는 여기가 70이고 여기는 30이라고 보고 있는데 연착륙이라는 게 말이 연착륙이지 쉽지가 않아요. 부도가 난다는 소리가 땅땅땅 나면은 이제 나오는 건데 실제로 하반기에 나오는 부도 소식은 한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거는. 근데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경착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영향이 1년 이내에 나온다. 그래서 이게 풀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긴 꼬리를 달아줘야만 긍정적인 거고 이걸 바꾸기 위해선 패러다임이나 기술 혁신이 필요한데 뭐 UAM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얘기 하더라고요. AAM이라고 하는데 AM이라고 해서 원거리까지 이제 드론 날려서 이제 운영하는 거 그 얘기도 하는데 이거랑 뭐 애플카 정도 올 거예요. 자율주행차인데 거기가 이제 진짜 자율주행차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6G랑 넘어갈 거고 5G랑도 제대로 넘어갈 거예요. 이 여기서 혁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소비의 새로운 투자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는 포화 시장에 가까워졌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지만 약간 좀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가격을 가감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는 제가 봤을 땐 빨라야 2025년입니다. 늦으면 202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에 2023년과 요 두 개의 간격은 재미없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놓아놓고 고점이 왔다고 하면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저점일 때 매수하고 그렇게 성장주는 가능하고요. 성장주가 아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주에 가까운 애들은 지금 이제 좀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흑자 전환까지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분분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제 지표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게요. 영상을 해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계기업입니다. 한계기업은 이제 한계기업과 가게가 많다는 게 문제고요.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26일 날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백신으로 이게 이거죠. 구조조정 백신을 해서 25년 전인데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묻어낼 수 없어요. 묻어내버리면 IMF 온다는 거랑 동일한 거고 연쇄로 그러니까 레고랜드처럼 쫙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한계기업 골라내는 것도 어렵고 대출을 좋은 은행한테도 이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봐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의 연준도 사실상 구조조정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CEO의 의지와 지자체가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러니까 막아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이 깔딱고기는 맞아요. 인공호흡기고요. 최강 경기가 넉 달 연속 뒷걸음이지만 향후 6개월 동안 힘들 거고요. 정책과 금융 지원이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BSI 이 업황이 진짜 안 좋다는 거죠. 경기 실사 지수랑 연결되는 건데 100을 밑돌고 있는 거고 그나마 환율은 내려오고 있고 원자재도 내려오고 있지만 유지는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데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만 이게 그나마 희소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전에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긍정적인데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는 끝나주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6.25 전쟁으로 하면 3년이니까 작년이 1년 차였고 2년 차, 3년 차면 내후년 그때가 올 연말쯤에 이제 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률이 낮아요. 성장률이 낮으니까 해전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성장률 안에는 흑자가 나는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진짜 안 좋겠죠. 그렇게 보시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심보전금리 대출이나 금리 상한형 대출 일부 상한 등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 기업은 이제 흑자도산과 연결되는데요. 지금 IMF 때도 그렇고 2008년도도 때 돈은 버는데 채권을 디폴트가 나면 채권을 갚지 못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예, 구조조정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알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은 미국의 금리가 그대로 5%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 보이는 거고요. 그 분위기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의사록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1일 미국 소비자 지수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다 찍고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유럽이 예기치 못하게 목표 금리를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늦었다, 얘네들 제일 늦었다. 근데 러시아 전쟁 때문에 늦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도 금리를 높이면서 그 충격이 12월의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보면은 우리나라 거 한국은행 거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래서 1.7kg. 그다음에 노무라 증권의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일본이 금리 인상해 버리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 캐리 그 엔 캐리 트레이드가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IMF가 둔하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요거만큼 낮아지는 거고요. 뭐 이 부분은 뭐 큰 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5대 금융지주에서 보는 거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조정, 한계기업 기업 급증할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계기업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문에 대문짝하게 중견기업들 하나가 부도가 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발생한다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내년에 더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금 시장 축소해서 SOC 예산, 이거는 이제 건설 경기를 그나마 받쳐주는 거거든요. 강급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SOC 예산이 10%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힘든 건데 다행히 제가 있는 진주시 쪽은 그나마 조금 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게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력으로 할 수 있는 뭐 그 공항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뭐 피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번 돈의 일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출을 해주면서 순환시키는 의미를 좀 더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D 비용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버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아니까. 그렇지만 충격파가 상당히 이번에는 좀 크게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 기업이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뭐냐면 제2금융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2금융권 뉴스도 간단히 살펴보면 대출 중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출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예금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금리를 높여봤자 1금융권에서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자인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을 지금 삼가자라는 오더가 내려오고 있어요. 2금융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이라고 보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는 잘했어요. 레고랜드 때 솔직히 금융위원회에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디폴트 상황까지는 안 가고 잘 버텼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왔을 때 그때도 똑같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은 생존의 선택이고요. 작년부터 생존이었던 하반기부터는 생존이었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그다음에 보험사 경영에서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부정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쪽은 그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본력이 생겼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어두운 면인데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카드론과 리볼빙의 수수료율이 계속 오를 거고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여기서 뻥꾸가 빵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지속해서 관심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페이 등장을 하게 되면 기존 페이 시장도 다 재편되잖아요. 그럼 카카오페이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애플페이 때문에 카카오페이랑 다양한 페이들이 힘들어지고 있고 춘추전국 시대처럼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실제로 약간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고 해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정부들이 정책에서 부동산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죠.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가까운 거라서 이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갔을 때부터 부동산이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대출원데 카드 한도도 줄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고 신용과 미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증권사에서도 그것도 지금 다시 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시장의 위험성이 좀 더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세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이 뭐 앞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2023년이 침체로 전망한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금리를 5%까지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5까지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의견은 영주는 그냥 강제를 해서 구조조정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5에서 5.2%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볼 거예요. 인플레가 3%대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4사에 내릴 건데 그러면 연착륙이에요. 근데 5%까지 올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데 기업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나스닥도 그렇고 한계 기업 1000대에서 3000대 기업 중에서 20%가 이자를 못 갚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쪽에서 임금, 인플레이션 이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사실상 침체가 와서 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훼손을 시키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금리 인상할 거고 유럽도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 있는 자금이 빨려 들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가 긴축이 제대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년도 박스권을 유지했을 때 내후년에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짧게 가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빨리 터져 갖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미국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는 박스권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내년에 부러질 경우 오히려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 주식시장 한테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200 이하에서는 매수하시고 2200 위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 일부가 올라오면 특히 2,400, 2,500 정도 갔을 때는 일부를 매도하면서 현금 보유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계속 순환매를 계속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원래 중장기라서 저는 한 번 홀드하면 쭉 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가 작년에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돌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요만큼 내려왔고 요게 깨질 것 같아요. 깨지는 게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GDP는 반등했지만 세부 항목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은 둔화가 있고 성장은 가장 강력하다고 하지만 주택시장 수축하고 소비가 느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경기 둔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불안까지는 안 올 수 있다. 침체는 안 올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2023년 팍팍해진다는 건데 이거를 고금리 상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작년 6월 이후부터 침체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촉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높은 것 자체가 정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아니고 원래는 그거잖아요. 대출을 해서 유지를 뭐 10년간, 5년간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냥 나 디포트를 낼래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금융 피해를 준 거고 지자체가 해버리면 더욱 급격한 피해를 준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가 꼭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024년에 밀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릴 거라고 이게 뭐 SG 소셜 뭐 스위스 쪽이죠. 예측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도 이제 사실상 약간 몇 개월 차로 딜레이가 되는 거지 완벽하게 딜레이는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팍팍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침체의 느낌은 내년도 하반기에도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긴축 후폭풍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많이 큰 거고 그래서 이게 연말 랠리 없이 그냥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오는 박스권 하단에서 튀어 올랐다가 3분의 2 정도까지 3분의 1 정도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성장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
그 시장에서 혁신이 나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CEO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영상이고요. 1부 영상이 주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부 영상은 실적하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해서 그냥 2부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